행정구제제도인데, 구제제도는 거기 보면 이제 사전구제가 있고 사후구제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전구제는 문자 그대로 뭡니까? 처분하기 이전에 구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후구제는 이제 처분이 있고 난 뒤에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뭡니까? 행정 절차가 대표적인 뭡니까? 사전구제가 된다 이 말이죠. 행정 절차는 기본적인 게 뭡니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듣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청원이 있고 옴부즈만 제도가 있고 민원 처리 제도 같은 이런 것들은 주로 사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후는 이제 손해 전보가 있고 행정 쟁송이 있는데, 손해 전보는 금전으로 하는 겁니다. 돈으로 하는데 거기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이 있고 손실보상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손해배상은 뭡니까?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이거는 뭡니까? 위법하는 이거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의 행사가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또 설명을 할 테니까. 그 다음에 행정쟁송은 이제 다투는 거다 이 말이죠. 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인데, 행정심판은 행정권 내부에서 다투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뭡니까? 법원에서 다투는 점이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정도만 일단 개략적으로 이해를 해두고 내용을 보면서 또 정리를 할게요. 행정구제의 기본 관념이 밑에 있는데 그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 의한 구제가 있고, 행정국가에서 사법국가주의로 전환되고, 사후구제와 사전구제제도의 상호 보완인데, 처음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사후구제제도만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뭡니까? 사전구제제도가 보완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데, 옴부즈만 제도는 공공기관이 법령상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기 위하여, 거기 의회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의회에 의하여 그 대리인으로 선출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니까 이것은 이제 행정권 내부에는 뭡니까? 구제 수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법부도 있고. 그런데도 의회가 또다시 뭡니까? 구제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옴부즈맨은 스웨덴 1809년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스웨덴 1809년 헌법 이렇게 줄쳐두고요. 그 다음 이제 옴부즈맨은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면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같은 이런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다. 의회에서 임명한 그 옴부즈맨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냥 말로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 융통성 있는 행정 처리, 대민행정과 인구가 적은 사회에서 허용이 있는데, 단점은 우리가 이제 사법 구제하고 행정권 내부에도 구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의회에서 또다시 구제제도를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정감시 기능이 중복된다. 옥상옥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의 감시, 책임성과 비밀성이 침해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시정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정권, 권력 시정권 자체가 없다.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죠.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정권이 직접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적용을 받게 되면은 많은 감시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뭡니까?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도 시정권이 없는 게 문제가 있다. 그 다음 이제 꼭 알아둬야 될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설치 가능성입니다. 거기도 세 채짜리 보세요. 헌법이나 법령상 별도의 설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옴부즈맨이라는 것은 법률에서 규정해서 정할 필요는 없고 조례로서 그냥 정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입니다. 감사원 있죠. 감사원 둘째 줄에 보세요.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한다.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뭡니까? 취소 정지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정부합동민원실 됐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있죠.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고 1번에 1 있죠. 국무총리 소속하. 그 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둘 수 있다. 설치는 임의적이다. 그러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둬도 되고 안 둬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충민원의 처리입니다. 신청권자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죠. 누구든지. 그 다음에 이중신청이 허용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가도 되고 국민권익위원회 가도 관계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문서신청이 원칙이고, 그 다음 이제 시정의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 통지 및 공표가 있는데 시정의 권고만 있습니다. 그렇죠?
권고만 있지 직접 처분권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정도로만 정리하고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또 행정학 시간에도 뭐 배우고 하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정말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기가 이론이 약간 어렵게 되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도의 성질이 있고 제도의 연역이 있는데, 자, 그 연역이 한번 보세요. 건대 초기까지 주권 면책 사상 줄쳐보세요. 주권 면책 사상 줄쳐놓고요. 주권 면책 사상이라는 것은 주권은 면책이니까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주권이 누굽니까? 여기에서는 주권이 국민입니까? 왕입니까? 왕. 그러니까 왕은 뭡니까? 주권 면책 사상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건대 초기까지 왕정국가로부터 우리가 건대화되면서 왕은 역시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 면책 사상이 있으면 국가는 책임이 집니까? 책임을 안 집니까? 책임을 안 지겠죠? 그래서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공무원의 개인 책임만 인정. 그러니까 주권 면책 사상 줄치고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공무원의 개인 책임만 인정.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초기에는 어떻게 됐다는 게 이해가 됐죠? 초기에는 뭡니까? 왕이 위법한 행위를 안 하고 위법한 행위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왕은 책임이 없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보세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국가배상 책임 제도가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 이제 확립이 되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확립되는 내용이 1번 프랑스 보세요. 국산의 판례를 통해 형성 발전 줄쳐두고요. 1873년 블랑코 판결 줄치고요. 위험 책임의 법례입니다. 위험 책임의 법례에서 프랑스는 공영물을 중심 개념을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위험 책임 이론에 의해서 발달했다. 그렇게만 정리를 하고 넘겨서 보면 책임의 중첩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첩이라는 것은 공무원하고 국가하고 동시에 책임을 지우는 이론까지 발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해둬야 될 것은 독일의 이 이론입니다. 독일 초기 위임 이론이 있는데, 위임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위임은 뜻이 뭡니까? 왕이 국가의 임무를 누구에게 위임했다는 겁니까? 공무원에게 위임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임했다. 위임하게 되면은 위법 행위의 결과는 누구에게 계속됩니까? 공무원에게. 둘째 줄 끝에부터 줄쳐보세요. 위법 행위의 결과는 공무원에게만 귀속. 그러니까 국가가 업무를 공무원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는 누구에게 계속된다는 겁니까? 공무원에게 계속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럴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공무원이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2번은 두고 3번 보세요. 여기에는 1910년 제국배상법 일단 줄치고요. 1910년에 우리가 이제 이 제국배상법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국가배상법이 되는 것이죠. 그걸 제정을 해서 거기에는 했고, 그 다음에 그 본기본법 34조가 국가배상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게 되는데, 본기본법 34조 1910년 제국배상법 요거 두 개 줄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바로 밑에 줄에 있죠. 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국가 등이 대신 인수하여 부담하는 간접적인 형태. 그게 이제 위에 대위 책임이라고 줄쳐보세요. 거기에 관료 속에 있는 대위 책임. 관료 속에 있는 대위 책임이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위 책임은 아까 이제 국가가 위임을 했다 이 말이죠. 위임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지는 게 원칙입니까?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인데,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우면은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일 못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오히려 배상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을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 대위 책임이라는 이론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대위 책임은 누가 누굴 대신한다는 겁니까? 국가가 누굴 대신한다는 거예요. 공무원을 대신해서 책임을 진다 그런 뜻이에요. 대위 책임 말로 해보세요. 대위 책임은 뜻이 말이 뭐라고요? 누가? 국가가 누굴? 공무원을 대신해서 책임진다. 그러면은 국가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까? 안 지는 사람입니까? 본래는 안 지는 사람인데 공무원을 대신해서 책임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책임을 지고 난 뒤에 공무원에게 뭘 해야 됩니까? 그걸 그만큼 받아내야 됩니까? 안 받아내야 됩니까? 받아내야 되겠죠. 그렇게 받아내는 걸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대의 책임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 안 써도 됩니다. 뒤에 다 있으니까 말로 그냥 이해하세요. 대의 책임은 뜻이 뭐라고요? 누가 누굴? 국가가 누굴? 공무원을 대신해 책임지고,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이라고 그럽니다. 구상권. 국가는 공무원에게 뭘 행사한다고요? 구상권 행사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의 책임은 이런 뜻입니다. 국가가 공무원에게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 법 행위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면 공무원이 열심히 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거다. 그래서 이 책임을 누가 대신 진다는 겁니까? 국가가 대신해서 책임지고 국가는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낸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필기해 줄게요. 그 다음, 그건 됐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면 됐고. 그 다음, 공행적 영역이 자기 책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책임. 대의 책임이라는 것에 이제 비판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을 규정한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책임은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 그렇게 줄쳐서요.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 그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무효선언됐다. 그냥 무효선언 그렇게만 줄쳐져 줬습니다. 자기 책임은 국가가 스스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연방에서는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위헌결정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헌결정을 받았으니까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국가는 여전히 책임이 없는 형태로 되는데, 우선 이제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대의 책임은 이제 국가가 이렇게 있고, 공무원이 있고, 일반 국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뭘 했다라는 겁니까? 이거 위임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만약에 위법 행위를 하면, 이건 누구에게 기속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청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청구하게 되면,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엎드린다, 일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뭡니까? 업무 수행을 오히려 뭡니까? 거부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한 구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한 구제가 안 될 수가 있겠죠. 공무원 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2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배상을 뭡니까? 집 사기를 당하는 게 한 30억짜리 당해버리면은 10억은 못 받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 충분한 거 뭡니까?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이론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대위 책임이라는 거예요. 대위 책임은 국가가 공무원을,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말로 써보면은 국가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대신해서 책임을 지면은 책임을 안 질 국가가 공무원을 대신 책임졌으니까 국가는 공무원에게 뭘 한다라는 겁니까? 구상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의 책임은 어떡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청구하던 것을 옮겨서 어느 쪽으로 청구를 하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청구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게 대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가는 책임질 자입니까? 책임지지 않아도 될 자입니까? 책임지지 않아도 될 자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가 공무원에게 뭘 한다라는 겁니까? 이렇게 행사하는 걸 뭐라고요? 구상권이다. 이 그림을 이해해도 좋고 이 말을 이해해도 좋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도 좋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자기 책임은 뜻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 책임은 이런 뜻이에요.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있고 일반 국민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 책임은 대체로 그림이 이런 뜻이에요. 국가 안에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위법 행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법 행위를 하면은 이 행위는 누구 행위로 기속이 되는 겁니까? 국가 행위로 이렇게 기속이 되죠. 그러면 여기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면은 국가도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위법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도 위법한 행위를 했고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어디입니까?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양쪽이 다. 그럼 이제 자기 책임은 뜻이 뭐냐 그러면은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상권 행사는 못하죠. 왜냐하면 국가가 위법한 행위를 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직접 지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구상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론을 진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대의 책임은 구상권 행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구상권 행사는, 이거 이렇게 합시다. 여기 이제 선택적 청구를 먼저 합시다. 이건 지금 안 써도 됩니다. 나중에 할 거니까. 선택적 청구는 뜻이 뭐냐 그러면은 공무원, 국가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가 있고 공무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둘 다 청구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을 선택적 청구라 그럽니다. 그러면 대위 책임은 국가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택적 청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공무원을 대신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만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에 대해서 청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구상권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책임을 안 져도 될 국가가 책임을 졌으니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는 국가에 위법한 행위로 이렇게 기속이 된다 이 말이 똑같이. 그러면 국가도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고 공무원도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럼 양쪽 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양쪽 다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선택적 청구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구상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스스로 책임지고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 뒤에 있으니까 그냥 말로만 정리합시다. 쓰지 말고 안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은. 대의 책임은 말로 해보세요. 대의 책임은. 국가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책임지고 국가는 구상권 행사한다. 그래서 선택적 청구는 인정이 안 되고 구상권 행사한다. 됐죠? 그렇게 말로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책임은 뭐라고요? 국가가 스스로 책임진다. 공무원 행위는 국가의 행위니까. 그럼 이때는 공무원도 위법한 행위를 하고 국가도 위법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 선택적 청구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되고 구상권은 안 되는 거죠. 각자 자기 책임이니까. 말로 정리하세요. 말로. 아셨죠? 한 번 더 해보세요. 대의 책임은 구상권 행사한다. 그래서 선택적 청구는 인정이 안 되고 구상권은 허용된다. 그렇게요. 또 자기 책임은 국가가 스스로 책임진다. 공무원이나 국가에 대해서 다 청구할 수 있으니까 선택적 청구는 인정이 되고 구상권은 안 된다. 그렇게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됐죠?